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쟁 끝, 이제 평화 시작일까요? 시장은 이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또 날아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100여일 만에 이제 종식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밀리다 보니 물가에 대한 안정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금리 인상 희석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 속에 그동안 주저주저 했었던 AI 빅테크 쪽으로 돈이 쫙 퍼지는 모습이 오늘 시장 또 펼쳐지네요. 코스피는 5% 정도 하루에 올라가는 거 우습게 올라가고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지수요. 코스닥 지수는 1% 오르는 것도 허덕허덕합니다. 오늘 이내 상승 탄력도 둔화되면서 이렇게 또 거의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요. 어쨌건 코스피의 이 같은 상승세가 또 코스닥 시장으로도 좀 이렇게 온기가 좀 퍼져 나가주길 기대를 해볼 뿐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전 이야기는 전해져 왔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핵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이란 측에서 이제 전해지는 내용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60일까지는 뭐 무료지만 그 이후는 뭐 매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쨌건 주말 사이에 종전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투자자분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늘 새벽 6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X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면서 삽시간에 이제 속보가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상승 탄력도를 이제 가져가는 자신감을 얻었죠. 내용 그렇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완료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무료 개방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일단 60일까지는 무료. Ships on the world, start your engines. 전 세계 선박들 엔진 가동하라. Let the oil follow. 석유를 흘러보내라 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일단은 19일입니다. 스위스서 MOU 서명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선물은 급등하고 나스닥 선물 WTI 지금 배럴당 $80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로 진짜 내려가는 $70 7자 보일 수 있을까요? 좀 기대 걸고 지켜보는 부분. 이렇게 된다면 물가 안정이라는 얘기는 또 한번 화답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표로 만들어진 유가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한 $83 배럴당으로 $84? 네, 요 정도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시장에서 WTI 가격은 80.46 달러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앞선 넘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챙겨볼 이슈가 오늘 밤 G7 회의 이제 시작되고요. FOMC 회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번 달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로 우리 지수가 편입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결정이 임박했죠? 23일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 화요일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대규모의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통로가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 넘는 상승, 코스닥은 너무나 아쉽게도 강보합선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 오늘 들어오지 않았어요. 코스피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는데 한번 보시죠. 수급 현황.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찍힌 코스피 시장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좀 연속성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총 상단 종목 보겠습니다. 일제히 빨간불. 게다가 상승 탄력도가 너무너무나 컸습니다. 역시나 쏠림 현상은 너무 짙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룹주별로 좀 묶어서 볼 텐데요. 삼성그룹주 전기가 16% 뜁니다. 재건주 주목되면서 물산 그리고 E&A 14% 9% 넘게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삼성그룹주도 일제히 강한 모습, 삼성전자 33만 7천 원 기록합니다. SK그룹주도 한번 볼게요. 지주사 SK도 너무 강하고요. 이터닉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요거 또 상승 탄력도 부각됩니다. 스퀘어 여전히 강했고요. 하이닉스 6%
20%대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눈여겨봤던 것이 피지컬 AI 쪽으로 또 이제 돈이 또 집중되는 모습이었잖아요. 잠시 주춤하다 싶었던 현대차, LG전자 이쪽으로도 돈이 또 집중됩니다. 네, LG전자가 7% 넘는 상승 잠시 뒤에 보겠고요. 현대차 6% 넘는 상승인데 현대차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그 노조 이제 파업 관련한 이 노조 리스크가 좀 불거져서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거 점검하고 갑니다. LG전자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고점이 43만 8천 원까지 최근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또 조정, 한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의 약간의 반등인데요.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8%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조선 섹터 보겠습니다. 그간 AI를 키워드로 삼아서 날아가는 그런 섹터들의 강세가 너무 집중됐기 때문에 다소 좀 소외를 받은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시각 나오고요. 특히 하나오션, 지난주에 차세대, K차세대 구축화물 수주 거의 사실상 낙점된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보도된 바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을 간발의 차이로 이제 제쳤다라는 뉴스 전해지잖아요. 하나오션의 상승 탄력도 오늘도 부각됐고요. 뭐 현대중공업은 그러면 또 뒤처졌냐? 아니에요. 오늘도 9%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를 지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을 해봅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점검하죠. 네,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시작을 또 바라볼까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박태준 위원, 이재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첫 스타트. 코스닥은 모르겠고 코스피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페이스 상장 이슈도 뭐 너무나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일단 오프닝에선 뺐어요. 자, 일단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태준 위원님, 시장은 다시금 살아나는 듯 보이는데요.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투자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일단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던 그런 악재들이 서서히 좀 거쳐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란과 또 미국과의 어떤 갈등, 이란 사태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좀 들어감에 따라서 가장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제유가도 이제 80달러 선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렸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완화 이런 부분이 뭐 전 산업에 걸쳐서 물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다행이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조금 이어나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전쟁 이슈라든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또 특히 이제 기술주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어떤 거품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악재성 이슈였었고 최근에는 또 스페이스 X 관련 또 이 수급의 이동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 동안에 7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매도 폭탄을 계속해서 또 이어나갔죠. 지난 5월 달에 역대급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갔다는 그런 통계가 또 오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코스닥은 다소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꾸역꾸역 다시 한번 8,000선을 회복을 해서 이제는 9,000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런 악재를 뚫고 올라왔다는 점이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또 판단이 되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지난 금요일부터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조 단위로 매수세가 또 순매수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많이 비워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이번 주에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고 앞서서 좀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가장 변수라고 할 수 있는 FOMC 회의에서의 점도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점도표가 이 금리 인하가 여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냐 이런 어떤 부분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연말에 또 있을 가능성도 이런 점도표를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케빈 워시의 어떠한 뉘앙스의 또 코멘트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빠르면 9,000선을 다시 한번 조금 넘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3월달 이란 전쟁 이후에 이번 주 말에 또 이제 서명을
스위스에서 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투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입장에서 이제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5월 말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도 사이드카가 위쪽으로, 물론 매수 사이드카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이런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낭패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기존 시장을 이끌어 나갔던 주도주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건재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좀 부담을 가졌던 삼성전기마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삼성그룹주들, SK그룹주들, 현대차그룹, LG그룹 대부분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건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 변동성 당분간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를 때 사고 또 밀릴 때 또 현금화를 하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전략들보다는 주도 중심으로 바이앤홀드 전략을 9,000선 이상까지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상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장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악재가 해소됨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하반기를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바이앤홀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칫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다음 차례 될 거야. 여기에 사보자. 이렇게 잘못 헛디뎠다가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씁쓸한 장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도주 중심의 포트 구성 그리고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주고 계시고 이재상 위원께서는 어떻게 또 시장에 대한 말씀 주실까 궁금합니다. 위원님 코스닥 좀 봐주십시오. 아니 코스닥 시장은 뭐 함께 이제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스페이스X 상장 이제 뭐 환불 증거금 이제 쫙 나오고 어마어마한 돈이 온갖 곳 다 풀릴 수도 있을 법한데 코스피 시장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언제쯤 길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시장에 돈이 이렇게 운물처럼 막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물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대기 매수 자금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포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금은 어느 정도 한정된 자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당연히 코스닥 쪽에는 자금들이 그렇게 크게 유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새롭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이 많지 이제 코스닥에 물론 코스닥에도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쪽만 올라간다고 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코스닥 지수가 왜 안 올라가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코스닥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도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 때문에 두각이 부각이 안 될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에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 코스닥의 시총일이 알테오젠이 만약에 급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1위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코스닥 지수가 끌어올려지면서 알테오젠 효과는 또 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이 움직여주는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알테오젠 차트가 아직까지는 탄력이 죽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이 알테오젠의 탄력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61선을 돌파하면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가 바로 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코스닥의 뭐 바이오라든지 다른 섹터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다만 워낙 코스피의 투톱이 강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물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나 최근에 가장 강했던 거는 반도체 장비 쪽 섹터, 뭐 원익 아이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 잘 갔기 때문에 그쪽의 쏠림 현상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그쪽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알테오젠이 간다면은 이 코스닥의 분위기는 살아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예측만 할 뿐이지 아직은 이걸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매수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코스닥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에 관련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손익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매수하시는 게 아직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집중을 해봄직한 그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저희 클래스니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를 두 가지 꼽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하신 내용 먼저 볼게요. 힌트 나갑니다. 길고 긴 암흑터널 드디어 통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아닌 것 같고 AI 아닌 것 같고 어느 쪽이에요, 의원님? 사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업종들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그러셨죠. 이 종목은 바닥권입니다. 오호. 바닥권에서 이제 좀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좀 지나서 이제는 좀 네. 빛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 특히 종전에 대한 수혜. 네, 앞서 말씀 주셨던 주도주 중심의 포트 구성에서는 약간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주도 섹터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올라간 종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으시죠, 또. 앞으로 또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바닥권 어떤 섹터들 네. 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전쟁이라든가 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 그리고 가장 민감한 국제유가의 급등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공주를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죠. 네네. 이 항공주가요, 이제는 전쟁의 어떤 이슈, 부정적인 이슈가 벗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좀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냐. 아직 업황 자체는 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주가라는 것이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국제유가 배럴당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한 12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WTI 기준으로 최근에 80달러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럴당 1달러가 변동할 때마다 무려 이 손익 변동폭이 460억 원 정도 대한항공 기준으로 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10원 변동할 때마다 또 외화 평가 손익이 550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고요. 또 이 현금 손익도 160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로 이 항공주들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이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뭐 유가도 급등을 하고 환율도 고공행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바이 가는 대한항공편이 8월 2일까지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만은 대한항공 기준으로 주가를 봤을 때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하방 정지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번 위쪽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지난 2월 달에 이 항공주에 대한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공교롭게 또 이제 3월 달에 전쟁이 발발되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6월 달 본격 여행 성수기도 진입이 됐고요. 또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또 유리 할증료도 또 완화되고 한다면 지금 지금 5월 달에 여행객 수, 국제선 여행객 수 보게 되면 829만 명,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나 증가, 여행객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 환율 안정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항공주들의 업황 회복, 이제 바닥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주가도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대표적인 두 종목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봉 상태로 보게 되면 자, 완전 바닥이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 정도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13%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합병 시너지야, 대한항공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최악의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 통과하고 있다는 점으로 본다면 아시아나항공 이제 관심 좀 가져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CC 저가 항공주 중에서 지금 5개월 연속 100만 명의 수송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LCC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제주항공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추세 반전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다. 역사적 고점 신고가 종목이 아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우리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항공업체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었나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 얘기와 함께 유가가 똑 떨어지니까 항공주들이 그냥 고개를 들어버리죠. 우리 이 두 종목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네, 올 여름에는 이제 유류 할증료도 많이 낮아지려나요?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 때? 네, 이런 부분도 한번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이재상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힌트 들어가 있을까요? 역시 전선. 네, 전선.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전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네. 결국은 AI에 있어서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쪽 이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따라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이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이게 가장 관건이었고, 4월달, 5월달에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특히 한 달 이상 거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거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매라는 게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와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 쪽에 우리가 북미 지역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수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전선 쪽이다. 처음 이제 먼저 살펴볼 거는 대원전선이 있는데요. 대원전선이 10,000원대, 6,000원대에서 20,000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60일선에 거의 머물러 있는데, 이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 큰 물량들이 매도가 빠져나간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반등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조정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60일선을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재룡전기는 변압기 쪽, 뭐 이쪽을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온전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 쪽의 3대 전선 업체 중에 하나인데, 뭐 특수 케이블이라든지 전력 통신 쪽 이런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도 마찬가지로 5월달 고점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63만 원까지 찍었던 고점에 대비해서 거의 반 이하로, 50%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일진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15만 원짜리가 이제 7만 원까지 찍었다. 거의 반 토막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62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구간인데, 여기는 이제 초고압 케이블 쪽을 생산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전력 설비 쪽은 AI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투톱이 61선까지 조정받을 일은 지금은 없지만, 이 반도체 투톱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이런 AI 섹터에서는 61선까지 조정받는, 그러니까 강하게 조정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여유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력 설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차트들이 동일하죠. 쫙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구간에선 너무나 매력 있는 구간, 전력 서비스 섹터 안에서도 이 네 종목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였고요. 이제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 직하러 가겠습니다. 자, 박태준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요. 첫 번째로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올랐죠? 14%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이제 50만 원 다시 도달하려 는 중입니다. 뭐 재건 섹터, 뭐 이제 종전 관련한 얘기 나오면서 바로 이제 재건주들 어딨지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챙겨주신다면 어떤 부분 볼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물산은 5월 한 20일경 역사적 신고 돌파할 때 한 번 하고 그 6월 초에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때 이 두 차례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했을 때는 목표가 50만 원 말씀드렸고 두 번째 6월 초에는 60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최근 변동성 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50만 원을 넘어서 60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는 거는 부담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삼성물산은 다양한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주회사로서의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도 있고요. 본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원전도 잘 짓는 그런 좋은 건설 기술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재평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목표가 6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저희 끌고 가봅니다. 이어서 VM 볼까요? 지난주에 코스닥 소부장단으로도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포트에 들어온 지 하나, 둘, 셋, 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까지. 그런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목표가는 이제 초과 달성된 상황이고 오늘은 위원님 이제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아무래도 집중되는데 이제 이익 실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볼까요? 아직은 아니죠. 이 소부장이 지난주까지 계속 신고가 경신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전공전 장비 업체들의 강세가 좀 돋보였었죠. 지난주 화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소개를 시켜드려서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올라갔으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고요. 이 종목은 10만 원 목표가 달성을 했죠. 조정받고 다시 오르면 12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시켜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를 돌파한 종목은 여전히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켜 두나요? 네, 12만 원까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M, 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네, 저희는 목표가 올려 잡아둘게요. 12만 원입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봅니다. K뱅크, 지난주였나요, 위원님?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연속으로. 와, 오늘은 또 6% 넘는 상승이 또 나와주기도 합니다. 위원님, 단숨에 네. 목표가 달성하겠는데요? 목표가를 바로 상향하겠습니다. 8,900원으로 상향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네. 지금 연기금이 1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22거래에 한 달 넘게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 중에 있는데 그 물량들이 일단 빠져나가려면 이 정도 상승폭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 8,900원을 상향해도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나. 이 8,900원을 드린 이유는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할 때 당시에 시가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일단 포커싱을 맞췄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수급이 수상하다. 기관이 계속 삽니다. 외인도 들어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수급 해도 너무 많이 찍히네요. 목표가 상향 조정 8,900원 올려잡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요. 에이펙트 점검합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추가로 세워주십니까? 네, 이 회사는 이제 패키징 테스트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도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거의 한 4개월 동안에 그 박스권 흐름을 돌파한 게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드렸고 돌파하고 나서 지금 2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를 상향해 드릴 텐데 17,900원으로 일단 상향을 해서 뭐 단기간에 24% 정도 올라왔는데 충분히 뭐 2만 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럴 만한 근거는 이미 4개월 동안 박스권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아갔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이 종목도 목표가를 올려잡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포트에 하나씩 담아야 되는데요. 박태준 위원님 어떤 거 갈까요? 네. 신고가긴 합니다만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요. 50일 신고가를 돌파한 항공주의 대표 대한항공을 다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대한항공을 빼셨군요. 이 대한항공이 사실 맞을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원래 2월 달부터 좀 치고 올라갈 거로 봤었습니다만은 공격의 3월 달에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한 2달 정도, 3개월 정도 좀 또 지연이 된 그런 상태인데 오늘부로 다시 한번 또 이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50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29,000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이제 3만 원대로 오랜만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봉뿐만이 아니라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3년이 넘는 박스권을 2월 달에 상향 돌파하고 나서 3월 달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4월, 5월 회복을 하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3만 원대 진입을 해서 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부담도 낮아졌고 유가의 어떤 하락 안정화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특히나 하반기에 또 여행 성수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대한항공 일단 항공업계 탑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율매 가격 25,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네, 포트에 집어넣을 거고요. 예상 상승률 16.7% 앞으로 한번 눈여겨봅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디로 갈까요, 위원님? 네, HL 만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HL 만도는 이제 자동차 원래 부품 회사인데요. 뭐 조향 장치라든지 브레이크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제 현대 쪽에 관련된 그런 거래처를 가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에 맞춰서 핵심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바뀌었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서부터 바로 이제 어제 전거래일 날 상한가 갖고 오늘도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특히 이제 4거래일 동안의 그런 박스권 모습,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가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 고점 정고점을 돌파해서 거의 뭐 9만 원 이상의 그런 시세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99,000원, 손절가는 6만 원 드리겠습니다. HL 만도, 네, 좋아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올라가고 또 HL 만도 같은 부품 업체단도 올라가야죠. 예상 상승률 40.2% 내다봅니다. 잠시 뒤에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오늘은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위원님 어떤 얘기 하십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니까 매매했던 분들은 되게 안 좋았고요. 오히려 좀 흔들리지 않고 홀딩 전략을 유지했던 분들이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여기서 9천을 가든 10,000을 넘어가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매매하면 지지만 투자하면 이긴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꼭 필요한 주도 종목군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시작하니까요. 지금 MTNW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태준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주시죠.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재상 위원,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을 저희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는 날이거든요. 일단 만나러 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저와 함께 앉아서 진행을 했었을 때만 해도 지난주에 네.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나 또 시장은 또 올라서고 합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어떤 부분 또 짚어주실까요? 맞습니다. 6월 8일 날이 그때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우리 소연님 적어두자. 적자, 적어놓자. 그래서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였고, 네, 네. 예,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앉아서 좀 겸허하게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뭐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딱 하나예요. 찐 수익 내는 거. 우리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와 보면 야, 그때가 기회였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요즘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마 개인터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 계시고 또 한 번 물리는 게 뭐냐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상승할 종목을 버리고 상승한 종목을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이자 30년 경험자로서 또 경영학을 전공한 전통파 전문가로서 정말 찐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매 기법 좀 거창하고 듣기 싫죠? 식상하죠? 그래서 이름을 실생활 주식 매매로 바꿨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네, 네. 현실적이죠? 뭐 실적 그렇고 실생활로 그냥 수익 내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가끔 옛날에 그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네. 그거 보고 저도 막 사춘기로 돌아가고 가슴이 콩닥콩닥 했거든요. 했었지. 진짜. 이러면서, 네. 옛날에 그런 그 프로가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제대로 한번 그 연애의 맛보다 더 강렬한 찐 상한가 맛을 보러 네.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실생활 매매. 요즘 있잖아요. 제가 시황 전략도 여러분께 다 앞서서 어느 정도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캔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뭐 이제 종전 합의를 했잖아요. 그거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기술적 자리는 우리한테 매수 매도를 신호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늘 뉴스 같은 거 이미 진행된 다음에 오늘 또 뭐 했나요? 조금 전에 오면서 또 보니까 뭐 전선주 같은 거 오르니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방송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황금 맥점은 뭐냐면 요즘 열의를 해내고 있는데요. 예, 바로 어떤 거예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첫전 맥점을 포착해요. 이때는 뉴스 안 나와요. 급등한 종목 추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출연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점 잡는 게 사무치다. 뼈에 사무치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주식 투자한 제 철학이다. 근데 그때는 외롭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상당히 좋더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점에 잡는데도 이 마법이 왜 확 믿기냐면 제 자신이 이것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당일에서 늦어도 3일, 늦어도 5일 내 거의가 다 찐 수익을 줘요. 그래서 아마 계좌가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께는 이것이 아마 좀 유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뭐 상한가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아주 극한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버, 삼성전기 대형주들이 또 하늘 모르고 치솟고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오늘 진짜 찐으로 상승한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특히 내용 있는 종목들, 무려 오늘 마법의 황미끼가 잡은 종목들에서 3개의 상한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하러 가요. 첫 번째, 뭐 이것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MBR 모션이 있습니다. MBR 모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원래 그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예요. 테이프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베어링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기뿐만 아니고 사람은 로봇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좀 광의로 봤을 때 로봇 테마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이때는 여러분들 정배 좋아하시죠? 그러면 정배는 왜냐하면 이미 오른 상태고 누구나 안심을 줘요. 안심을 줘요. 이때는 이 과열권에서 꼭 조정이 일어나기 쉬워요. 제가 왜 지난 월요일 날도 지금이 기회라고 그랬냐. 대부분 종목들이 혹시 배우셨나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파동은 상승 1파부터 3파까지가 충격 파동이고 그 다음에 또 5파까지가 뭐 이렇게 잔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락 파동에서는 하락 A, B, C가 있어요. 이게 바로 충격 파동이죠. 하락 A.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반등 나오는 B예요. 하락, 상승 B. 이게 뭐냐면
우리가 씨름할 때 들배지기에서 맺히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 C파동이 나오고 이걸 보세요. 노란색. 오늘 제가 이거 표시를 했어요. 이게 바로 맥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쌍대 패턴이거든요. 도지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따 말씀을 A에서 해드리겠지만 이때 바로 언제예요? 12일 날. 그게 수요일 날 밤에 했어요. 여러분께 선보여가지고 오늘 멋지게 상한가 왔어요. 자, 이런 상한가가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가는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그때부터는 조정이 일하기 쉬워요. 먹어도 크게 못 먹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보통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C파동 완성했죠. 이 저 과열권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 잡으면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내 계좌에 찐 수익을 주더라. 이게 바로 실생활 주식 매매다. 자, MBR 모션 상한가 하나. 두 번째, 코스모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모 로보틱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웨어러블 로봇이 아까 환자 같은 거 이렇게 뭐죠? 어디 다치고 그랬을 때 이거 잡아주는 그런 로봇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A, 반등 P, C파동이 와요. 양음에 대해서 배우셨죠? 양음량도 배우셨죠? 이 황매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저점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근데 이때는 뉴스 안 나오죠. 또 이런 거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확인하고 고점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타기 좋아하시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한때는 얼마였던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6만 원했던 종목이 이렇게 2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리스크가 클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고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다 보냐면 황매기가 잡아주는 양음양, 넘버 4. 이것도 오늘 상한가예요. 자, 상한가 2개 나왔어요. 다 저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룰 겁니다. 세 번째, 세미TS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새내기인데 이것이 뭐 NH 어떤 스펙 메토하고 합병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에서 이렇게 습도, 온도 같은 걸 제어하는 그 장비고 앞으로 이제 그것을 이동하는 그런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그 스펙 상장할 때 회사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 3분의 2토막 났어요. 이게 음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되면 이 연속 상한가예요. 이때는 매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는요, 물론 뭐 저도 틀리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대박 낼 구간에서는 작년 4월 9일이 그랬고 지난번 월요일이 그랬고 사실 저는 있잖아요. 월요일 날 뭐 이따 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화컨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날 10% 빠졌을 때 저는 저리 기회로 봤어요. 그게 역시 저점 매수했죠. 이것도 2연상 상한가 59%나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해요. 이런 것도 하나 잘 잡으시면 아픈 거 이제 빨리 치료해주지 않을까요? 자, 상한가 3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내 계좌에 찐수를 내는 거, 삼화컨덴서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MLCC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탑이라면 MLC에서 투탑은 삼성전기하고 바로 이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보셔야죠. 자, 보세요. 이때부터 그냥 한 번에 거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양양 패턴이에요. 이때 좋다는 뉴스 나옵니까? 제 기억에는 1도 없었습니다. 황매기는 여기서 포착돼서 계단식 상승파도 이루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실전 매매하는 게 바로 양음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때부터 또 상승이 일어나고 이게 넘버 3, 이것부터 가파른 상승의 흐름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까도 이제 나스닥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빠질 때 야, 저점 기회가 주겠구나. 그래서 아침 방송에 여러분께 추천드렸지만 59% 올랐어요. 몇 개월 동안? 단 6개월 동안요. 단 6개월 동안 59%, 60% 올랐으면 이게 찐수익 아닐까요? 아침 공방 TV에서도 있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도 있는데
이것은 소통 창구에서 여러분께 제가 수익 날 종목 드릴게요 라고 해서 11만 원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얼마 갔어요? 15만 원 갔잖아요. 이게 항상 저점 매수가 올랐을 때 잡는 것보다 바로 실생활 주식 매매에서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삼성전기는 어떤가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진짜 양은 계단식 상승파도 이러면서 올라가죠. 최근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양양 패턴이에요. 이날 매수가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방송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갭 상승에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양음양 패턴이에요. 굉장히 쉽죠. 항상 음선을 즐기고 파란색 숫자를 즐기시는 순간부터 그 많이 오른 종목 쫓아난 것보다 훨씬 내 계좌 수익은 탄탄해질 것이다.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500만 원 가지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로서 여러분 옆집 아저씨로서 늘 조언 드려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뭐 좀 오래됐지만 아까 삼성전기는 정확히 작년 제가 3월 24일 아침 방송에서 1,50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것은 5만 원 깨질 때 아마 유일하게 제가 여러분께 조례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 오래돼도 말씀 안 드릴게요. 최근 것만 보더라도 바로 여기에요. 이게 뭐 양양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머니왕 프로가 있는데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으로서 100 가까이 올라요. 이렇게 큰 종목도. 이 황미끼의 맥점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받으시죠? 대부분의 정배열이 아니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정배열도 아까 이평수 밀집에서 처음에 이거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요. 그때는 잡는데 늘 올랐을 때가 못 사는 바보 같으니까 그때 매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로직이에요. 자,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양양은 저는 이럴 때 말씀을 드렸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찐수익이더라. 항상 이렇게 저점, 그 맥점에서 노리시면 여러분들 좀 소외되신 분들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관심 종목들 볼 텐데요. 앞서 이제 살펴주셨던 종목 중에 이 MBR 모션이도 호텔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온 지 이틀이에요, 3일이에요. 예, 벌써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한 상황. 저점에서 노려서 딱 답을 찾은 대표 종목이 되겠네요. 네. 이건 이제 뭐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C파동을 노리고 내용이 돼야죠. 노란색에서는요, 네. 리스크 크지 않아요. 빨간색은 조금 두려워해야 되는 예, 순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상한가 뽑아서 약간 눌렀는데 내 음선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역전을 맞춰 도전하면 나쁘지 않겠죠. 우리 공부하잖아요. 15,000원까지 보는 전략. 밴드 상단이 15,000원이니까 15,000원까지 보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수익나신 분들 저점에 잡아서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단숨에요. 목표가 더 올립니다. 15,000원 수정시켜 놓을 거고요. 새로운 종목 궁금하고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늘부터 이거 아침에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10% 그 시간에까지 올랐거든요. 괜찮죠? 예, 뭐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이고 이 회사를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럽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IRA 법안처럼 유럽도 있잖아요. 산업가속화 법안 IAEA가 지금 발효 이제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수혜주다.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좋은 정보 선장이 조금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께 진짜 찐 팁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대중에서 멀어져서 좀 남들과 다른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수익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많이 오른 종목은 아까 우리 소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빨간색에서는 크게 수익이 못 나는데 막 거기에 우리 집중하게 되죠. 오를 종목을 노리시래요. 그걸 해내는 게 최강 시스템 황미끼가 해내고 있고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매수 매도를 정확히 알면서 이렇게 맥점 매매를 하시면 좋은 수익이 될 거예요. 오늘 상한가 3개를 뽑았네요.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여러분을 즐겁게 할까요? 오늘 무방 굉장히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중 무방인데 폭발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무방에서 뵐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